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뭐 돌출이라든지, 그렇죠, 회전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바운드리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상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셀렉션 매니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은 뭐랄까요, 명령, 의미는 틀리겠지만 이런 기능을 다 지원합니다. 카티 같은 경우는 뭐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하고, N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셀렉션 이런 기능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이 셀렉션 매니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능이니까, 특히 공면 작업하실 때, 특히 바운더리라든지 뭐 스윕이라든지 로프트 같은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셀렉션 매니저 기능이 뜬금없이 떴다가 자, 선택도 잘 안되고 이런 개념이 많이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활용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셀렉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윤곽선을 합치고 대치하고 지능형 선택을 할 수 있다. 로프트, 스윕, 바운드리, 공면, 피처 네이스의 경로 메이트를 사용하며 윤곽선을 합치거나 할 수 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들이에요. 그렇죠?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실제로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런 개별적인 명령어를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하나씩 배우시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나중에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동강을 들으시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렇게 열립니다. 자, 뭔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지우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스케치, 첫 번째 스케치는 밑에 거죠. 현재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스케치를 그린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거기에서 구속 조건을 잠시 꺼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스케치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는 어디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면의 수직으로 볼까요? 예, 요거죠, 요거. 자, 여기에 있고요. 밑에 뭐 다리 비슷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필러 처리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이제 왼쪽에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가운데 게 있습니다. 자, 만약 이걸 가지고요. 자, 피처.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웃기다는 건 아니고요. 자, 셀렉션 매니저기는 어떻게 띄우느냐? 자동으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강제로 띄우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작업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자. 돌출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뭔가를 하나를 잡았어요.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셀렉션 매니저 기능이 뜨나요, 안 뜨나요? 안 뜹니다. 왜 안 뜰까요? 여기서 이 셀렉션 매니저 기능은 이 프로파일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띄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찍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뜨나요? 안 뜹니다. 왜? 프로파일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쓰면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수입부터 한번 보죠. 수입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셀렉션 매니저라는 이 이상한 창이 안 뜨게 됩니다. 이 창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로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뜨죠? 어떤 데는 막 자동으로 퍽 뜹니다. 그렇죠? 바운드리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공면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면 할 때 돌출 공면 해볼까요? 손 한번 찍어보죠. 뜨나요? 안 뜹니다. 회전도 당연히 뜨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뜨지 않죠? 그렇지만 수입부터는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뜨고 어떤 경우에 안 뜨는지 조금 감각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솔리드웍스에는 독수리 오형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저희 세대는 이해할 겁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겠군요. 자, 옛날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계에서 악당이 쳐들어오면 독수리 오형제가, 그렇죠, 무슨 비행기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독수리 오형제랑 그랜다이저 아주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혹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독수리 오형제 갑자기 왜 꺼냈냐면, 이 솔리드 모델링이든 공면 모델링이든 가장 중요한 기능이 5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와주는 보조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돌출, 회전, 스윕, 로프트, 바운드, 이 5가지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중급 단계 이상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보죠. 지금은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입을 할 겁니다. 수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밑에 다리 사각형 단면이 이 경로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이쪽 스케치 2번 전체를 쓰는 게 아니죠. 일부분만 쓰지 않습니까? 요 다리 부분, 요 사각형 부분. 그렇죠? 그리고 경로로 쓸 것도 마찬가지죠. 스케치 전체를 쓰는 게 아니죠. 어느 부분만 쓰는 겁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탄젠시와 연결된 요 부분만 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쓰고자 할 때, 스케치의 일부분만 쓰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셀렉션 매니저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일단 솔리드 수입을 한번 해보죠. 자, 단면을 찍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찍는데 스케치를 그냥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창이 자동으로 뜨죠. 만약에 X 창을 닫아보죠. 그 다음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케치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떠버리죠. 자꾸. 그렇죠? 자, 요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요거는 뭐냐면 스케치 전체를 선택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입을 하기 위한 스케치 형상이 아닙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단면 찍고 경로 찍고 수입이라는 것은 단면이 경로 따라 찍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스케치 중에서 일부분만, 이 부분만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선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방식은 뭐죠? 닫힌 루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을 찍었을 때 이 찍히나요? 안 찍히나요? 안 찍히죠. 그렇죠? 닫힌 루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열린 루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걸 해보죠. 영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요 영역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영역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X는 선택을 취소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창을 닫는 겁니다. 요거는 OK 확인 대화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 전체 중에서 요 영역 요 일부분만 선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경로를 잡아줘야죠. 요 경로를 따라 흘러갈 겁니다. 그럼 경로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식은 이게 지금 하나의 계곡선이지 않습니까? 오픈된 선이죠. 계곡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복날이 가까워집니다. 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애완견들. 죄송합니다. 애완견 매니아가 몇백만 명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에 뭐, 야, 나 이 사람 공감 못 듣겠다. 뭐 이렇게 또 핏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열린 루프를 한번 선택해보자. 왜냐? 이게 지금 끝점에서 끝점까지 열린 루프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쭉 다 선택이 되죠. 그렇죠? OK 누르면 열린 루프로 해서 수입이 되는 겁니다. 쉽죠? 선택을 취소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씩 나는 여기까지만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가지고 일부분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찍으세요. 그럼 요게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습니다. 요게 뜬다는 얘기는 이 선이 다른 선하고 지금 탄젠시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시하게 연결된 데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분홍색이 됐죠?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선택하면 여기까지만 경로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해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수입이 되는 거죠. 열린 그룹을 해서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열린 루프를 하니까 오케이 눌러보죠. 여기 열린 루프라고 뜨는 거죠.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뭐죠? 닫힌 루프로 해서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여러가지 작업으로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번 이쪽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요. 수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요걸 해보겠습니다. 루프 선택하면 되죠? 아까 전에 왜 안 됐습니까? 이쪽 부분이 있으니까 잘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셀렉션 매니저 기능 띄우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려니까 선택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강제로 알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쓰시면 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주시면 닫힌 루프에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픈된 선을 해볼까요? 이 선 잡아보죠. 쭉 다 선택되죠? OK 하면 따라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거래에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케치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의 경로끼리 있으니까 이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적당한, 그러니까 이 명령, 이 수입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뭐 핀 해제하시면 당연히 명령 끝나고 나면 없어지겠죠. 고정 박아 놓으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수입원 지우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 로프트를 한번 보죠. 로프트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형상이냐면 단면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자, 저는 위에 있는 요 선 3개랑 이쪽에 있는 선, 또 이쪽에 있는 위에 있는 선, 위로 삐쩍 나온 것만 가지고 로프트를 만들고 싶어요. 폐곡선이 아니죠. 오픈된 선이니까 이거 가지고 솔리드를 만드실 수는 없고요. 공면에 있는 로프트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단면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프로파일. 그렇죠? 근데 마지막 거 가지고 이걸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치 전체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선택 자체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엑셀을 끈 다음에 스케치를 찍어 보시죠. 그래도 안 되죠.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개의 선만 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낫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케이. 단면에 하나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 이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탄젠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린 루프를 해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선택되죠? 오케이. 가죠? 예.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탄젠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룹 하나 선택해 볼까요? 하나 선택하고 탄젠시한테까지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흘러옵니다. 자, 이렇게 단면을 이용해서 가다가 안내 곡선 경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경로는 오픈된 선으로 바깥쪽 거를 하나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거는 또 안쪽, 이 두 개의 선이 실제로 하나의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미있죠? 경로 따라. 그러니까 스케치 다 그려놓고 그 중에 일부분만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삐뚤어지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옵션을 쓰셔가지고 또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크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자, 로프트라는 개념을 해서 만들어진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죠. 저는 요 선이랑 요 선만 가지고 로프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되죠. 첫 번째 그룹을 하셔야죠. 요 단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사실 이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틀려집니다만, 오케이. 면이 꼬이죠?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다 닫고요. 셀렉션 매니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위를 찍었으면 이쪽도 위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이쪽,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도 위를 찍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안내 곡선 경로에다가 오픈된 선으로 해서 밑에 거 잡아주면 밑에 선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지금은 잘 안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시면 그냥 예,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해 쓰는 것이 바로 셀렉션 매니저 기능이다 라는 것만 감지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뭐 바운드리 공면을 한번 써볼까요? 바운드리랑 격자입니다. 체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처럼 요 일부분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바운드리 공면을 써보죠. 첫 번째 그룹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요 세 개를 하나의 단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오픈된 선으로 이쪽 선 하나의 단면을 보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예, 밑에 거 곡률 표시를 해제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룹을 해서 방향 2에다가요. 방향 1은 끝난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해서 가로 체크는 끝난 거고 이제 세로 체크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향 2에 대해서 그룹으로 이 선, 이 선, 여기 선, 이 선,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이 선이 하나의 단일선이다 보니까 스케치상에서는요 이렇게 선택돼 버리죠. 걱정을 마세요. 걱정을 마시고 이 점 있죠, 점을 꺼셔요. 잘 안 끌리네요. 가끔씩 잘 안 끌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쪽으로 약간 돌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야, 잘 안 오죠. 예. 잘 안 오면 이렇게 하시죠. 선택 방식을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아래쪽 거를 먼저 선택해 볼까요? 이쪽에 좀 뭔가가 에러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재생성해보죠. 다시 한번 바운드리 해보겠습니다. 놔주고요. 아래쪽을 먼저 잡죠. 여기 여기 오는데 요 선에 전체 다 쓸 건 아니니까요.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쓰겠다는 얘기죠. 예. 점이 거의 스냅처럼 잡히니까 좀 느낌이 살짝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스케치 중에서도 스케치 중에서도 일부분만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잡혔죠. 두 번째 거 잡아볼까요? 얘 잡고 얘 잡았는데 여기까지 딱 오죠. 오케이, 된 거죠. 방향 2 잡아볼까요? 자, 얘, 얘, 얘.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이쪽도요. 탄젠시하게 오픈된 그룹을 해서 이 부분 오케이 하면 이렇게 또 다른 공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그렇죠? 뭐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일일이 다 스케치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스케치 다 작업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쓰실 수 있다 라는 것도 꼭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공면 도출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뭐 하시다 보면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윤곽선 선택이라고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또 선택해 쓰실 수도 있어요. 아시죠? 스케치에서 3 스케치 하는데 마우스 여기는 없나요? 만약에 요소 변환하는데요. 여기는 따로 없네요. 어디 뜨죠? 예, 여러 군데 본 기억이 납니다만.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셀렉션 매니저 기능을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스케치 그려놓고 일부분만 쓰실 수 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이런 진행형 선택이 가능하지 않는 모서리선이나 스케치 요소 선택에 사용된다. 그렇죠? 일부분만 선택할 수 있다. 진행형 선택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솔리드웍스가 딱 잡아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중에서 그런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조합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케치에 걸쳐 있는 요소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스케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스케치 여러 개의 어떤 뭔가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도 쓰실 수 있겠죠. 반드시 이 스케치 안에 있는 것들만 이용해서 뭔가 그룹을 잡고 선택하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는 요거랑 두 개를 한번 잡아볼까요? 공면에서 서로 다른 스케치죠. 자, 뭘 해볼까요? 로프트를 그냥 돌출한다고 보겠습니다. 돌출은 안 되죠, 참. 그냥 수입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셀렉션 기능이 미리 떨어져 있죠. 프로브를 해보죠. 이 스케치랑 이 스케치 두 개를 잡아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스케치로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로는 또 이 그룹을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이 단면이 안 열리나요? 경로가 안 맞았나요? 예. 하여튼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스케치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잡아주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방향 조절자를 이용해서 현재 선택 도구에 맞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그 탄젠시 기호 있었죠? 비슷한 거.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방향 조절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빡 하나 만들어 볼까요? 윗면에 스케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자, 피치에서 돌출하겠습니다. 위로 찍 걸죠. 그렇죠? 만약에 저는 방향 조절자 가끔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스케치에서 한번 공면 돌출 한번 해볼까요? 수입 한번 해보죠. 수입하는데 여기서 셀렉션 매니저 기능을 쓸 수 있겠죠. 자, 뭐 이 선 한번 선택해 볼까요? 방향 조절자
여기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좀 헷갈립니다. 단면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 선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선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 선이냐 이 선이냐. 그러면 돌출을 한답니다. 수입을 하는데 오픈된 선으로 이 선을 한번 잡아볼까요? 요거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뜨네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방향 조절자가 그러니까 현재 선택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이 선택될 수도 있고 위가 선택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향 조절자가 뜨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무시하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탄젠 선택 있죠? 그걸 클릭해서 원하는 루프를 선택해 쓸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셀렉션 매니저 기능이란 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스케치 중에서 일부분만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